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주제 대신 의사나 한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저희 작은 경험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립세무대학이라는 곳을 갔는데 2년제를 졸업을 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서 인천 항구에서 공무원으로 10개월 정도 잠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에 갔다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재수를 해서 한의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갔죠. 한의사 면허, 의사 면허가 다 있습니다. 대학만 10수년을 다녔는데 그만큼 수험 생활도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요,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머리도 좋고 에너지도 많은 사람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초반까지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체력도 약해서요, 뭔가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면서 얻은 저의 결론은 결국 빛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거든요. 제가 공부법 영상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부 테크닉들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오히려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가짐, 즉 마인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건대 한의대를 졸업할 때는 제가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차후에 경쟁력 있는 한의사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해왔죠. 어차피 내가 평생을 한의사로 살 거니까 그 중에 몇 년을 떼어서 다른 시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시너지를 낼 만한 일이 의전진학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음 먹었을 때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1월인가 제가 종합반을 등록을 했거든요. 이 8개월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사람이 천재랑 목표 사이에 길어야 3달만 넘어가도요, 의지력이 고갈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합리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 친구도 사귀고 심지어 연애도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괴감에 빠져서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또 필이 꽂혀서 활활 태우다가, 그러다가 1, 2주 지나면 또 지치고, 그 반복이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교훈은요, 동기부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육 전문 기자인 방종임 작가의 책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유심히 보니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기 싫어도 할 일이 있으면 자기 할 일을 마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기부여가 사라진 자리에는 책임과 규율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던 조코 윌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규율입니다. 규율이란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그날 할 일을 어떤 변명도 없이 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본 사람 중 결과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의 첫 번째 함정은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기부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성장을 가로막는 독입니다. 원래는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티브 잡스에게 배운 건데, 그 사람이 되게 뻔뻔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상처를 잘 안 입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전직 네이비실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읽어보면 어렸을 때 본인이랑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훗날 아버지에게서 모자가 간신히 탈출을 해요.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쿠키 상자를 떠올린대요. 이것은 일종의 비유인데, 이 쿠키 상자에는 자신이 과거에 해냈던 성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쿠키 상자에 손을 뻗어서 쿠키를 한 입 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가 빛나던 몇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쿠키 상자거든요. 지금은 쿠키 상자가 더 풍성해졌죠. 한의대를 가고 의전을 갈고, 또 절대 저에게 재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글쓰기를 연습해서 수필로 상을 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쿠키 상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선순환이거든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점차 올라가고 이 실패에 인내하는 체력이 생깁니다. 앞서 두 가지 키워드는 동기부여, 자존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과학적으로 밝혀지건데 50%의 시간은 딴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딴 생각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험생들이 걱정하고 후회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제가 한의대 입학 전 수능에서 당일날 정말 지독한 감기 몸살이 걸렸습니다. 제가 또 장도 약해서요, 배까지 아픈 거예요. 1교시 언어 영역 시간에 너무 배가 아파서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화장실도 다녔습니다. 제가 이날 너무 힘들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을 봤냐면은 이미 지난 문제나 앞으로 남은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단 한 문제에만 집중하자. 제가 딱 이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포기만 하지 말자는 거죠. 혼란스러울수록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시점에서는요, 지난 1년이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험을 망쳐버리다니. 그런데 정작 채점을 해보니 이날 모의고사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기한 경험인데 그만큼 마인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수험생활은 어찌 보면 고통이거든요. 단순히 하기 싫다는 고통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껴야 하는 고통일 수도 있고, 혹은 불안감에서 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 기술이 있어도 이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는 규율이 있고, 실패에 꺾이지 않는 자존감이 있으며, 또 불안을 통제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정글북의 작가인 러디아드 키플링의 만약에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너의 모든 성취를 한데 모아 한판 승부에 걸 수 있다면, 그리고 잃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저희 공부 기술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기술편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